김연경 약간 흔들렸습니다. 먼 거리에서 모마 빠르게 준비됐습니다. 왼쪽 스파이크 육서영 다시 C로 밀어줍니다. 넘겨야죠. 오른쪽 자, 높이 낮아요. 그러나 득점이 됐습니다. 정지윤 잘 밀어줍니다. 잘 됐고. 윗파위 확실한 공격이에요. 6대9 김다인 따라갑니다. 가까운 쪽에 양효진 네,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잘 밀어줍니다. 가운데 속공 성공입니다. 양효진 센터를 바꿔줍니다. 김하경 센터의 첫 번째 패스입니다. 바운드 됐고요. 네, 현대건설의 공격 빠르게 왼쪽 블로킹! 커버 어렵네요. 네. 블로킹의 IBK. 빅토리아 선수와 이주환 선수 완벽한 블로킹을 보여줬고요. 안정적으로 봤습니다. 백토스로 뽑아줬지만 너무 붙었어요. 네. 사실 이것도 범실과 다름없잖아요. 예. 빅토리아 선수가 처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주아 조금 길어요. 직접 때립니다. 다시 넘어왔어요. IBK 진영. 육서영 성공입니다. 육세현 선수 앞에 김다인 선수가 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 강하게 직선을 때려내고 있는 육세현 선수고 공자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영주 선수가 들어와서 서브를 준비합니다. 육서영의 공격. 이영주가 퍼올립니다. 윗파위. 자, 빅토리아 선수가 올렸는데요. 다시 올라갑니다. 붙었어요. 네, 포인트를 지금 미들랠리 신청을 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다현, 김다인 선수 쪽이네요. 벤치에 미처 사인을 못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윗파위 선수가 날카로운 각을 만들었습니다. 리시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대로 넘겨야죠. 현대건설의 찬스볼로 이어집니다. 김다인 선수의 판단은요. 다시 한번 윗파위. 빅토리아 쪽인데요. 들어왔어요. 네. 이 코스를 만드네요. 이게 나올 수 있는 각도가 굉장히 한정적이었을 텐데. 네. 붙었어요. 양효진. 네, 득점. 자, 위에서 처리를 잘 해줬던 양효진 선수고. 이소영. 공격 준비가 늦었습니다. 올라갑니다. 가운데 또 양효진.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기회가 안 올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길게 이동. 범실이에요. 아웃입니다. 네. 왼쪽 올라갑니다. 블로킹. 네. 1세트 현대건설. 서브 짧게 올라갑니다. 다시 김하경. 토스 범실이에요. 많이 흔들리네요. 네. 자, 팀의 세 번째 세터 김윤호 선수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올라갑니다. 이다현 성공입니다. 1세트에도 모마 선수의 점유율이 한 2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운데 수비됐고요. 올라옵니다. 다시 IBK 김윤우 세터. 빅토리아 잘 크게 떴어요. 바운드. 잘 떴어요. 네. 모마 준비 갑니다. 블로킹입니다. 짧았죠. 네. 그러면서 공이 너무 앞으로 갔고. 네. 7대3. 육서영. 아이고. 네. 김다인 선수가 착지하면서 중심을 잃었고요. 예. 육세현 선수의 점유율을 좀 더 높이는 게 더 네. 효과가 좋습니다. 공격 성공률 30%에 그치고 있는데요. 이소영 중앙 넘어왔어요. 바깥으로 넘겼습니다. 찬스볼 때립니다. 오마. 오늘 마스크를 착용한 빅토리아 선수 컨디션 자체도 좀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약간의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합니다. 예. 올라갑니다. 왼쪽 윗파위. 다시 빅토리아. 나갔죠.
예, 범실이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김하경 세터, 김희진, 김연견 수비 좋아요. 오른쪽입니다. 반격의 모마. 김채원 빠른 발로 쫓아왔습니다. 블로킹! 모마! 지칠 때가 됐잖아요. 예. 직전 경기도 5세트 가서 2세트 중반에 범실 16개째 기록하고 있는 IBK 기업은행입니다. 블로킹! 양효진! 최다 득점, 최고 성공률. 올라갑니다. 김희진, 네, 득점. 직전 경기에서는 이주환 선수와 교체돼서 미들 블로커로 나왔던 김희진 선수인데 잘 붙여줍니다. 가운데 백어택! 오마! 20점에 이미 가 있는 현대건설입니다.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현대건설의 반격입니다. 나현수 나갔죠. 맞고 나갑니다. 네. 직선 길게 보냅니다. 네, 막혔습니다. 세 포인트입니다. 15대 24. 세트 끝낼까요? 양효진 넘어왔습니다. 김사랑 세터. 자,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네, 뺐죠. 범실로 2세트 마무리됐습니다. 위파위 김다인, 오른쪽 모마 또 막힙니다. 하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이주아 선수가 개인 통산 블로킹 성공 400개 달성을 했네요. 잘 밀어줍니다. 가운데 파고드는 빅토리아. 오른쪽 성공입니다. 모마가 뚫었습니다. 황민경. 넘어갔죠. 자, 상대 코트로 넘어갔습니다. 올라갑니다. 블로킹이 막힙니다. 위파위예요. 네. 뭐 마스크를 이제 벗고 나오긴 했는데 예. 평소에 그렇게 좋진 않고요. 그렇습니다. 김다인 세터입니다. 빠르게 속공입니다. 오른쪽 빅토리아. 수비 됐어요. 엄청난 공격에 좋은 수비. 반격! 오늘 경기 가장 멋진. 좀 더 올라오고 있는 예. 빅토리아 선수고요. 위파위. 현대건설, 네 잡았어요. 다시 준비. 양효진 성공입니다. 백에이 좋아요. 연타. 모마의 연결. 위파위. 못 따라가네요. 그렇습니다. 실 23개째. 김희진. 황민경인데요. 힘껏 밀었지만 유효 블로킹이 됐습니다. 위파위 성공입니다. 네. 최현진 세터가 뛰고 있는 IBK 기업은행입니다. 자, 공격수들이 도와줘야죠. 가운데 양효진 안쪽. 서브 득점 20대 14. 쪽으로 공략을 했던 김다인 선수고요. 예. 김연견, 김다인, 백에이, 양효진. 올라갑니다. 모마 또 막혔습니다. 살렸어요. 위에서 넘어오는 볼. 하이볼인데요. 뚫었습니다. 빅토리아 선수입니다. 황민경의 계속되는 서브. 오픈 공격의 모마 선수인데요. 매치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최저 예. 득점이 10점인데 네, 그게 다 현대건설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끝낼까요? 짧게 나갑니다. 나갔어요. 마지막에 와서 범실이 많아지고 있는 현대건설. 자, 여기서 한 점만 더 IBK가 추격한다면 기회는 있습니다. 짧게 끝냅니다.
현대건설 3대 0으로 승리합니다. 이렇게 되면 흥국생명과 승점이 1점 차로 좁혀지는 거고 지금 4라운드 들어서 여자부 4라운드 첫 3대 0 경기 현대건설의 완승입니다. 공격력에서 큰 차이를 보인 가운데 양효진, 모마 선수가 각각 15득점으로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IBK기업은행은 많은 범실을 남기며 4연패입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오효주입니다. 스페셜 V 함께할 스페셜 패밀리는 할 말은 하는 확신의 센케 언니들이죠. 김유리 해설위원, KBS 박주미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경기 날카로운 분석에 줌인까지 많은 기대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열린 경기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여자부입니다. 현대건설이 3대0 승리를 챙기면서 후반기 첫 셧아웃 경기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반드시 승점, 석점 이기는 경기뿐만 아니라 승점, 석점이 필요한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양효진 선수가 확실하게 힘을 냈습니다. 네, 그동안 선두 탈환의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한 번도 살리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현대건설인데 특히 지난 경기에 흥국이 승리하면서 좀 달아났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승점, 석점이 필요했었던 경기였습니다. 선두 탈환의 기회를 다시 노리기 위해선 많은 승점이 좀 쌓는 게 절실했던 상황인데 역시 중요한 경기에서 베테랑이 해주는 것 같아요. 경기 초반에 IBK가 호흡이 안 맞는 점을 틈을 타 노련한 양효진 선수가 속공, 블로킹, 서브 등 다양한 공격으로 상대를 완벽하게 흔들었는데 이 경기 모마 선수와 함께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15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또 공격 성공률도 63%, 선두 흥국생명과의 승점을 다시 단 1점 차로 만들었는데 반면 고민 해결은 하지 못했어요. 양효진, 위파이 선수가 활약을 하면서 이 모마 선수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기는 했지만 가장 살아나야 하는 정지훈 선수가 이 경기에도 조금 부진을 했거든요. 점유율을 살펴보면 정지훈 선수가 19%, 또 양효진 선수가 17%, 위파이 선수 22%, 모마 34%를 기록했는데 다른 선수들을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을 했는데 정지훈 선수만 오늘 5득점을 했고 또 공격 성공률이 2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분발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선두 추격에 박차를 가하는 현대건설인데요. 후반기 스퍼트 여기에도 큰 경기에서의 힘을 내려면 또 고른 활약이 필요하겠죠. 몇 가지 또 숙제를 남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또 3대0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 반대로 IBK기업은행은 4연패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후반기 들어서 지금 7개 구단 중에서 유일하게 승리가 없는 팀이거든요. 네, 수비부터 공격까지 뭐 하나 되는 게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작전 타임 중에 감독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하루 종일 연습했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가고요. 또 1세트부터 스스로 좀 무너지는 범실 좀 많았는데 네터치와 서브 범실 좀 난무했고 또 4연패 기간 살펴보면 범실 좀 굉장히 많았어요. 지난 3경기는 20점 이후에 범실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 경기에선 초반부터 범실 좀 넘쳐나면서 허무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팀 리시브에 강점이 있는 IBK기업은행인데 이 경기에선 그 모습을 좀 하나도 보여주지 못했고 또 서로 미루는 모습도 여러 차례 보였고 또 상대 양효진 선수의 공이 올라가는 게 보일 때는 좀 사이드에서 손이라도 올려주면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도 그 역할을 못 해줬고요. 또 세터와 공격수 간의 연결이 좀 하나도 안 됐는데 4명의 세트를 좀 기용을 했지만 그 누구와도 좀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빅토리아 선수가 이 경기처럼 컨디션 난조 좀 흔들리면 다른 선수들이 좀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됐고요. 또 4연패 수렁에 빠지면서 3위 정관장과는 5점 차, 그리고 5위 페퍼와는 좀 8점 차를 유지하면서 순위 싸움에서 추격하지도 못했고 달아나지도 못했습니다. 네, 나란히 추격자들 간의 맞대결이었습니다. 현대건설은 선두 추격에 조금 더 힘을 낸 반면에 IBK기업은행은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여자부 현재 순위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했던 승점 석점 챙긴 2위 현대건설이죠. 선두를 승점 1점 차로 다시 따라붙고요. 4연패 4위 IBK기업은행은 승점 획득에 실패하면서 3위와 간격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터치가 불안합니다. 미들랠리 기업은행에서 요청을 했고 후위 경기 반칙을 요청을 한 거겠죠. 비디오 판독. 계속해서 지금 김학경 선수한테 토스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후위 경기자 반칙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단 15 흔들립니다. 현대건설 세트 끝내기 기회입니다. 올라갑니다. 윗파위 블로킹. 잡아내고 있는데 조금씩 그 흐름이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도 많이 힘들 텐데 감독님들도 뭐 극한 직업이기는 해요. 코트 안에 또 숨겨진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던 짤방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박주미 기자의 줌인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현대캐피탈의 허수봉 선수에 대해서 저희가 줌인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RBK기업은행의 이소영 선수를 조금 더 들여다보셨다고요? 네, 이소영 선수가 어깨 부상을 털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14일 정관장과의 경기에서 시즌 첫 선발 출전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민 시간엔 이소영 선수 현재 상태 그리고 후반기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14일 첫 선발 출전했던 경기 영상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선발 복귀 전 한 경기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지만 이 경기에서 이소영 선수가 완벽하게 어깨 부상에서 회복했다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김호철 감독도 경기 이후에 그랬고 팬들의 반응도 이소영 선수 완벽한 모습을 보이기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더 필요하겠구나 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사실 수비는 만점이었어요. 디그 20개 시도에서 18개 성공하면서 성공률이 90%. 몸 날린 수비도 방금 장면에서 보셨지만 네네. 파이팅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소영 선수 하면 떠올리는 모습이 공격이거든요. 파괴력 넘친 공격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그래서 과거 어깨 부상 당하기 전과 지금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비교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14일 경기에서 이소영 선수 13득점했고요. 공격 성공률이 27%, 공격 효율이 6%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현대건설전에서도 선발은 아니었지만 출전을 했는데 1득점에 그쳤거든요. 사실 13년 차 이소영 선수 평균 공격 성공률이 31%인데 14일 경기에서는 그보다 훨씬 낮은 데이터였고요. 그러니까 어깨 상태가 100% 아니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수치죠. 지금 나오는 모습은 2020-2021 시즌 여자부 첫 트래블을 이끌면서 활약했던 이소영 선수의 모습인데 스윙하는 모습이나 점프하는 모습, 이게 임팩트 있게 공을 때리는 모습까지 파이팅이 넘치고 힘이 넘치고 자신감 있어 보입니다. 공격에 힘이 실리지 않았던 지난 14일 경기와는 좀 비교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소영 선수가 공격에서 이렇게 아쉬움을 보인 건 유난히 더 부각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소영 선수가 거액의 연봉을 받고 팀을 옮긴 데다가 새 팀에서의 첫 시즌인데 부상으로 전반기는 거의 이제 나오지 못하고 후반기에 이제 시즌 첫 선발 출전해서 복귀를 예고하려고 했지만 팬들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런 이소영 선수의 선발 복귀전을 두고 7억짜리 팔의 절반, 반쪽짜리 활약이라고 호평할 정도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기대감이 높기 때문일 겁니다. 앞서 2020-2021 시즌 뭐 그 전의 모습도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영상으로 다시 보기만 해도 그 앳된 얼굴, 그러니까 시간이 흐른 만큼 뭐 그런 나이가 든 부분이나 뭐 부상 여파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좀 단순 비교는 물론 어렵겠습니다만 또 특히나 2020-2021 시즌 정말 대업을 달성했을 당시에 또 가장 가까이서 김유리 해설위원이 또 이소영 선수를 지켜본 만큼 좀 어떤 점에서의 좀 차이가 보이는지, 어떤 점에서 조금 팬들의 기대감에 좀 못 미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4년 전이기도 하고요. 네네. 또 많이 어렸으니까 힘이 더 더 좋았던 것도 사실이고 뭐 부상이 있고 없고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저 때는 부상이 없었으니까 저렇게 힘을 실어서 빨리 때릴 수 있는 거고 또 지금은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좀 심리적인 거나 좀 아플까 봐 못 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비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때는 좀 그런 두려움이 없었을 수도 있고 심리적인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뭐 단순 비교는 어렵기는 할 텐데 뭐 다만 또 박주미 기자가 이야기를 한 대로 이제 뭐 새로 이적을 했고 그런 연봉에서 드러나는 그런 기대감을 또 많이 드러내면서 좀 아쉬움을 남기는 팬들의 목소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어깨 상태일 텐데 구단 관계자들에게 또 취재를 해보셨다고요? 네, 구단 내부에서 이소영 선수를 지켜본 관계자들 그리고 코치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소영 선수가 정말 어깨 부상 아직도 힘들어하느냐? 단언컨대 그렇진 않다고요. 재활도 잘했고 어깨 부상에서도 회복했다고 합니다. 이제 통증이 없는 상태. 그렇지만 앞서 이제 김유리 해설위원이 언급했듯이 심리적인 부분에서 아직 자신감 있게는 때리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깨 부상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스윙하거나 팔을 뒤로 뺄 때 그리고 각도 있게 때릴 때 임팩트를 할 때
이게 통증이 생길까봐 좀 이 마음에서 좀 몸이 예전처럼 네. 굳어지는 예전 같지 않게 굳어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또 통증이 다시 재발할까봐 걱정하는 면이 있다고 하고요. 선수 개인이 조심스러워하니까 구단에서도 이걸 강연을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몸이 재산인 선수들이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이소영 선수가 심리적인 부담감만 좀 털어낸다면 예전보다는 예전만큼 활약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기다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소영 선수 어깨 부상이 이 선수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건 어깨 수술했던 부위에 부상이기 때문입니다. 딱 그 수술했던 부위의 부상은 아니지만 이 2023년 4월에 그때 오랫동안 통증을 앓고 있었던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당시에 이소영 선수가 이렇게 SNS를 통해서 언급할 정도로 어떻게 언급했냐면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그렇겠죠. 어깨 통증이 있었지만 네. 수술이라는 건 굉장히 부담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그렇지만 다음 시즌 더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큰 마음 먹고 수술을 했는데 재활이 6개월 혹은 8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졌고 네. 그런데 그리고 지난 시즌 2라운드 복귀해서 후반기 때 점점 출전 시간을 높이면서 활약을 예고했고 그리고 정관장의 봄배구 진출도 만들었는데 네. 그래서 올해 팀을 옮기고 새 시즌 새롭게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 컵 대회에서 어깨 수술 받았던 부위 부근에 미세 파열이 발견돼서 부상을 안게 된 겁니다. 이 부상은 사실 8주 정도, 길어야 10주 정도 재활이 걸린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재활이 속도가 좀 더디죠. 회복하는데 거의 한 3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회복 속도도 좀 느리고 어깨에 다쳤던 수술했던 부위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부담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시즌 첫 선발 출전 경기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선수 본인도 정말 어려운 결정을 했다는 건 그만큼 또 배구를 잘하고 싶고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어려운 선택이었을 텐데요. 이렇게 또 결과가 마음처럼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장 속상할 사람은 아무래도 뭐 선수 개인 본인이겠지만은 다만 지금 또 IBK 기업은행 팀 상황이 또 좋지 않잖아요. 4연패에 빠져 있는 팀 상황도 또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도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어느 팀이나 뭐 마찬가지겠지만 시즌 막바지로 갈수록 외국인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아지는 거 맞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빅토리아 선수도 좀 지쳐서 폼이 떨어지고 있는데 뭐 물론 팀에 황빈영 선수나 유수현 선수가 있긴 하지만 에이스 이소영 선수가 코트에 있는 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좀 얼른 돌아와서 조금 뭐 활약이 좀 절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뭐 선수 개인이 또 몸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속단하기나 좀 판단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이렇게 또 수술이라는 것, 통증이라는 게 뭐 종목마다 또 선수들마다 이 치명도가 조금 많이 다르다고 저도 들었는데요. 이 배구라는 종목 여기에도 아웃사이드 히터 포지션이라는 것까지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어깨 수술이라는 게 회복한 이후에 수술이라는 걸 결정을 했으면 완전 회복은 좀 어려운 건가 이런 부분도 함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그 궁금증이 생겨서 네. 어깨 수술을 받고 나면 선수들이 예전의 기량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인가 궁금해서 이제 제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 네. 이소영 선수와 똑같은 경험을 했던 레전드가 있더라고요. 바로 삼성화재의 전성기, 한국 배구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갈색 폭격기 신진식 전 감독이 이소영 선수와 똑같은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받고 선수 활동을 했던 그 경험이 있어서 신진식 전 감독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물론 이제 신진식 전 감독 얘기로는 이소영 선수는 여자고 본인은 남자고 또 체격 조건도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좀 직접적으로 완벽하게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실 당시에 그 신진식 전 감독은 2003년에 어깨 회전근개 파열 독일 가서 수술 받았거든요. 받고 나서도 회복, 완벽한 전성기 때의 모습을 보여줄 때까지는 1년이 걸렸고 그리고 1년 걸려서 경기에 활약을 했을 때에도
꾸준하게 본인의 그 예전 모습, 예전 전성기 때의 폼과 경기 감각을 되찾는 데는 2, 3년 정도 걸렸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이 이소영 선수가 받은 어깨 수술은 굉장한 부담이 있는 거고 그리고 꾸준히 재활이 필요한 부상이었습니다. 신진식 전 감독에게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소영 선수는 이 팬들의 기대도 크고 팀에서의 어떤 활약도 기대되는 선수이고 그렇죠. 목도 해내야 되는 네. 선수인데 그러면 이 선수가 어떻게 활약을 좀 빨리 할 수 있을까요? 물어봤더니 결국 답은 신진식 전 감독의 답은 재활을 꾸준히 그리고 뭐 1년이 아니더라도 2, 3년 정도를 길게 보고 쉼 없이 재활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본인이 선수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겠지만 그 심리적인 부담감도 털어내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신진식 전 감독이 오죽하면 재활을 정말 자면서도 했고 전 삼성화재 동료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훈련이 끝나고 나서도 물론 팀에서 구단에서 정말 잘 프로그램을 짜주잖아요. 네. 회복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 어깨 수술 부위의 주변의 근육을 키우려고 아령을 끊임없이 했고 그래서 선수들이 아니 이 형은 어떻게 밥 먹을 때까지 아령을 손에 들고 있느냐 그래서 아령이 진짜 마치 무슨 접착제를 붙인 것처럼 손에서 아령을 놓치지 않았고 또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그 재활 그 노력 사례가 있는데 신진식 전 감독이 자면서도 이 어깨가 빨리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 동료 선수가 있잖아요. 네. 예전에는 2인 1실이었거든요. 동료 선수가 자면 발에다가 그 밴드, 스트레칭 밴드 우리가 하는 이렇게 쭉 늘리는 그 밴드를 묶어놓고 그거를 계속 본인이 자면서도 잠깐 깨면 이렇게 어깨를 계속 강화하는 훈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부상 쉽지 않고 회복까지. 그래서 이소영 선수는 신진식 전 감독처럼 끊임없는 재활 그리고 긴 재활 그리고 네. 심리적인 회복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야말로 정말 이 얼마나 또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 과정인가, 그만큼 얼마나 또 마음고생이 길어지는 그런 싸움인가 하는 생각을 함께 해봅니다. 그만큼 이렇게 좀 완벽하게 또 회복을 해서 예전에 우리가 알던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또 팬들의 바람일 텐데요. 또 김유리 해설위원 역시도 또 선수 생활을 했었고 이 수술을 결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재활에 있어서 정말 힘들어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 만큼 또 이소영 선수의 마음을 조금 이제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일 답답한 건 본인일 거고 네. 뭐 주위에서 다 본인도 기사라든지 다 볼 거 아니에요. 뭐 압박감도 심할 텐데 일단 뭐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프더라도 조금 생각을 좀 다르게 좀 긍정적이게 하고 좀 잘 이겨냈으면 해요. 뭐 네. 팬들도 기다리고 구단도 기다리고 다 기다리기 때문에 뭐 좋은 마음으로 좋은 생각만 하고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소영 선수가 이적 후 보여준 모습이 뭐 평소 팬들이 기대했던 모습에서는 조금 아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소영 선수는 또 팀의 최초의 역사에 앞장서기도 했고 V리그 흥행에도 정말 앞장섰던 큰 역할을 해냈던 선수가 맞는 만큼 그래서 더 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 역시도 이 큰 선수로서 알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모쪼록 건강하게 또 완전한 모습으로 복귀해서 또 활약하는 모습,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활약하는 모습을 저희 스페셜 V도 함께 기대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릴 주민 역시도 기대를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남자부 경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연패 탈출이 절실한 한국전력을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인천 계양체육관입니다. 서재덕이 받고 시간차 성공입니다. 언제나 코치의 밝은 기운을 불어넣는 투지 넘치는 오직 한국전력만을 위해 뛰고 또 뛰는 서재덕이 자신의 통산 4,000번째 득점을 달성합니다. 대단합니다. 달려나와 봤습니다. 중앙 성공 마운드를 시키는 한 선수 살려놓고 스파이크. 대한항공 멋진. 선수들이 굉장히 즐겨하는 플레이 중에 하나죠. 네. 점프가 좋은 이준 선수가 가운데 어택을 때리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예, 한 번 더 속였어요. 네, 거기서 정재석 선수한테 2단 연결. 굉장히 좋은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트를 맞고 임성진이 들어올립니다. 야마토.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이준. 여스만이 높게 시간을 벌고 스파이크 막혀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러니까요. 드디어 교체를 해줍니다.
요스마니 선수가 지금 전혀 풀리지 않고 있고. 네, 일단 임재영으로 교체를 해줍니다. 허리 쪽을 또 잡네요. 다시 날카로운 서브. 서브 좋아요. 임재영 받아놓고 왼쪽에서 연타 수비됩니다. 임성진 밀어넣기 리바운드 플레이 넘어가요. 살려놓고 네, 넘길 수가 없어요. 정말 대한항공 같지 않은 플레이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모습은 잘 볼 수 없었는데요. 예. 이준의 리시브 양석광이 가로막힙니다. 결국 25대 15 1세트 한국전력이 가져갑니다. 서브 포인트. 득점! 야, 오늘 이준 3개째예요. 예. 전했으면 좋겠어요. 예. 오른쪽 호잉 블로킹 정지석. 정지석 받고 요스마니 오른쪽 호잉 강타. 이제 요스바니 선수 다운 모습이 나오네요. 짧게 신영석 넘어지면서 리시브. 서재덕 연타. 몸을 던져 수비가 됐어요. 일단은 넘깁니다. 달려나 받고 야마토 서재덕 살리는 유광호 올려놓고 요스파니 득점. 료헤이 띄워놓고 요스파니 25대 17 17대 15입니다. 오른쪽 후에 카차오신 네. 공격 타이밍이 빨라졌지 않습니까? 호흡이 잘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유광호 선수를 2세트에 투입한 것은 완전히 성공했어요. 료헤이 유광호 패스 페인트 성공입니다. 이번에 윤하준 선수 너무 당황했네요. 예. 이렇게 이런 많은 경험을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럼요. 강한 서브 서브 포인트. 에이스를 만드는 요스파니. 야, 2점 차를 대한항공 서브 포인트를 하면서 4점 차이로 만들어놨어요. 네. 정지석 띄워놓고 유광호의 손을 거쳐서 시간차 이주. 다시 한번 세트 플레이 나왔고요. 네. 네트 맞고 앞으로 왔어요. 넘어지면서 수비로 맞고 요스파니 25대 22 대한항공이 넘어지면서 리시브. 요스파니 윤하준의 디그 서재덕 2단 연결 올려놓습니다. 임성진 블로킹 득점. 김민재 료헤이 유광호 요스파니 자 따라가 살릴 수 있습니다. 때릴 순 없어요. 료헤이 시간차. 정말 완벽한 세트 플레이를 만들어주고 있는 유광호 선수예요. 료헤이 잘 받았어요. 석공 돌리는 김민재. 이지석 김주영 중앙 가로막힙니다. 블로킹 득점으로 24대 17. 그러나 서브가 벗어나면서 25대 18 세트 스코어 3대 1로 대한항공이 홈에서 승점 석점을 챙깁니다. 한국전력은 4연패에 빠집니다. 3대1 승리로 상대전 3경기 연속 승점 석점을 챙기는 대한항공입니다. 서브의 위력이 컸고 정지석과 요스바니, 이준 선수까지 삼각편대가 살아난 게 주요했습니다. 반면 한 방이 아쉬웠던 한국전력은 4연패입니다. 승점, 석점과 함께 선두 추격과 동시에 3위를 밀어낸 대한항공입니다. 박주미 기자의 주민이 끝나지 않았다고요. 요스바니 선수와 정지석 선수의 쌍포가 빛났던 가운데 또 시선을 사로잡았던 선수에게 줌인 해보셨다고요? 네, 이준 선수 경기할 때 모습 보니까 화면이 이렇게 클로즈업 되는 것처럼 줌인됐었는데 네. 이준 선수가 사실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도 잘했고 심지어 토스까지 해내면서 만점 활약했습니다. 코트 안에서 제일 바쁜 선수였는데 제일 인상적인 선수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시선을 사로잡는 장면은 이 장면이었거든요. 1세트에 6대 8로 대한항공이 뒤지고 있을 때
이준 선수가 공격할 때 페이크 모션을 하면서 속이는 동작을 하고 토스를 올리고 정지석 선수가 득점하는 장면. 1세트에도 이런 장면이 나왔거든요. 마치 이제 요스바니 득점을 올릴 때, 돌 때 저렇게 점프투수 공격하듯이 속이는 동작이 상대가 다 속았습니다. 마치 이제 일본의 유명한 배구 만화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이준 선수가 이 경기에서는 12득점, 공격 성공률 62%, 그리고 그동안 좀 약했던 서브에서의 위력까지 보여주면서 서브도 3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사실 대한항공이 범실 1세트만 12개 하고 요스바니 선수는 무득점에 그치면서 사실 불안한 출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전승을 해낼 수 있었던 건 이준 선수가 1, 2세트 버텨줬기 때문에 막판에 요스바니 선수와 정지석 선수 쌍포가 위력이 더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시즌 개막 당시에 이준 선수가 정지석 선수의 부상을 메우는 활약도 했고 최근에는 정한영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했을 때 꾸준히 출전하면서 매 경기 2자릿수 득점 이상을 활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를 보면 기회라는 건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다라는 그 명언을 증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 비주전 선수들, 배구를 하는 비주전 선수들에게도 잘 준비하고 있으면 기회가 반드시 온다는 거를 보여준 선수였고 모범 사례처럼 보입니다. 네, 정말 뭐 탄탄한 전력을 늘 자랑해왔던 대한항공입니다. 하지만 올 시즌 좀 부상 선수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보여줬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또 이준 선수는 많은 선수들에게 또 귀감이 될 만한 그런 멋진 모습으로 팀의 값진 승리를 함께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남자부 현재 순위 확인합니다. 2위 대한항공이 승점 석점 챙겼습니다. 43점이고요. 6위에 그대로 자리한 한국전력은 4연패입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를 전망해보는 스페셜 V 패밀리들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먼저 여자부는 나란히 연승을 바라보고 있는 두 팀의 경기입니다. 정관장과 한국도로공사의 경기가 예고되어 있는데요. 이 경기 예상 승리 확률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여자부 결과는 정관장의 우위였습니다. 정관장의 예상 승리 확률은 83.3%, 한국도로공사의 예상 승리 확률은 16.7%였습니다. 함께 연승을 이어가고 싶은 두 팀의 경기인데요. 정관장이 최근 10연승으로 이제는 선두권까지 위협을 하고 있는데 이 경기까지 잡아낼 것이라고 예상한 스팸들이 더 많았네요. 네, 하위권에 있던 팀들이 뭐 모두 그렇겠지만 유독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온 정관장을 좀 이길 거라 예측을 했는데요. 최근 10연승을 기록하면서 지금 3위에 올라와 있고 또 2위 현대건설과 선두 흥국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또 한국도로공사와의 맞대결도 정관장이 3승을 앞서고 있고 또 요즘 메가 선수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공격 성공률 그리고 시간차 공격 성공률, 후위 공격 성공률까지 모두 1위 그리고 득점도 3위로 상위권에 있는데 아시아커터 선수가 이 같은 기록으로 팀을 이끌고 있으니 고이진 감독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만 지난 경기 범실이 38개로 좀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웠는데 지금 중년식이다 보니 선수들이 좀 부담감도 심하고 또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범실이 나오는 건 또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안타깝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불필요한 좀 범실은 좀 없어야 합니다. 네. 좀 대본에 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김유리 해설위원에게 이거 좀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모처럼 4라운드에 첫 3대0 경기가 나왔잖아요. 이 경기 풀세트 갈까요, 혹시? 안 가길 바랍니다. 왜요? 너무 재밌잖아요, 요즘 여자분. 너무 재밌는데 네. 이게 물리고 가다 보면 네. 끝에는 선수들이 힘들기 때문에 네네. 그냥 떨어질 팀은 빨리 떨어지고 아이고,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거 원하기 때문에 저는 선수의 마음입니다. 네네, 정말.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네, 지극히 선수 출신의 마음인데 팬들의 시선에서는 아닙니다. 풀세트 너무 재밌고 이 선수들이 조금 더 힘내줬으면 하는 바람 함께 전해보고요. 이어서 남자부 경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점차 없는 4위 우리카드와 5위 삼성화재 정면 승부가 펼쳐집니다. 이 경기 예상 승리 확률부터 확인합니다. 남자부 결과는 3일 연속 만장일치였습니다. 스팸 전원 삼성화재가 우리카드를 상대로 승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상대 전적이나 최근 기세를 생각해봤을 때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 삼성화재의 만장일치는 좀 의외인데요. 네.
방금 언급하셨듯이 시즌 상대 전적이 2승 1패로 우리카드가 우위에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화재는 포지션별로 좀 완전체로 전력을 꾸려졌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카드는 외국인 선수의 결장, 이 공백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삼성화재의 승리를 예측한 분들이 모두 예측을 했습니다. 사실 삼성화재가 막심의 합류로 이제 공격에서 힘을 얻은 건 사실이지만 하즐리 선수가 아웃사이드 히터로 포지션을 변경했잖아요. 수비 등에서 고민이 있고 하즐리 선수가 아포짓에서 있었을 때만큼 막심의 공격력이 나오지 않아서 고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카드는 외국인 선수 니콜리치 출전이 현재로서는 미확정입니다. 그래서 이 공백을 메울 수 없을 것으로 삼성화재의 승리를 예측한 부분이 많았고 또 더불어 삼성화재는 확실한 미들 구석이 있어요. 공격 성공률 그리고 득점 등에서는 우리카드가 우세한데 의미 있는 지표, 속공 부문에서는 삼성화재가 앞서고 있고 또 블로킹도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카드 상대로는 블로킹 성공률이 꽤 높거든요, 삼성화재가. 그래서 지금 블로킹 개인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는 김준우 선수 등 이런 높이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네, 또 전력이 달라진 부분을 앞세워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삼성화재가 아니면 반대로 또 우리카드가 홈 어드밴티지까지 살려가면서 또 다른 힘을 보여줄 수 있을지 저희 KBS N스포츠가 현장 생중계로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 50분에 시작됩니다. 우리카드와 삼성화재의 남자부 경기를 강준영 캐스터와 석진욱 해설위원이 전해드립니다. 배구팬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스페셜 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토요일 남녀부 경기가 모두 끝난 이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